특구 지정되어 있는 청주 내 병원에서는 임상 단계에서 바로 시술을 할 수 있고 특히 돈을 받고 시술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충북으로 와야 되겠네요.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네네. 충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그래서 항상 어서 오송. 빨리 오성. 너무 좋송. 바이오가 세상을 구한다. 세상을 구하는 바이오 이야기를 함께할 바이오 오! 오! 남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저는 문경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올해 정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이 됐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특구 지정이 됐는지 양지혁 실장님 큐! 그 충청북도가 첨단 재생 의료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송을 중심으로 한 청주시 전역이 정부의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세포와 유전자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던 난치병 환자들이 오송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첨단 재생 의료 분야의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자. 현재 그 인허가 구조가 좀 어려우니 그것들을 충북 지역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상용화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가지고 가게 되면 그걸 이제 전국구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의 절차가 어때요? 특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 부서들과 충청북도와의 사전 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지금 없던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용인해 주실 수 있느냐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쳤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정된 그 4+2년 동안 첨단 재생에 관련된 연구를 충북 단독적으로 운영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연구 활동들, 연구자 임상들을 하고 연구자 임상 단계에서 좋은 효과를 가지면 임시 허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획이고요. 이런 계획은 연차별, 단계별로 보건복지하고 상의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첨단 재생 의료 산업협회 회원사가 한 70여 개 기업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 있는 기업들이 이 충북 특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우수 기업들이 특구에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첨단 의료 막 이러면은 이런 건 좀 일본이 앞서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재생의료 방면에서는 확실히 일본이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했고요. 2014년이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사이에 재생의료라는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서 이제 제도적인 기반을 먼저 마련을 하고 그 같은 해에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법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고요. 나라에서 좀 먼저 움직여주니까 그 시장도 같이 활발해진 게 아닌가. 사실 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일본에 나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재생의료 관련해서 말이죠. 저는 이 재생 치료 막 하면 줄기세포 치료제 좀 약간 생각나고 안 좋은 기억도 떠오르고 사실 또 뭐 혁신적인 치료법 약간 이 두 가지가 상존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세포 치료제, 뭐 줄기세포 치료제 김국 기사님께서 전체적인 개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포 치료제 하면 보통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부터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그냥 분화가 끝난 그냥 일반 치료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피부 치료제나 아니면 연구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일반 세포 치료제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분화가 가능한 그 분화에서 몸속에서 뭔가를 새로운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질환상으로 듣기에는 피부하고 연골 그리고 다른 분야는 또 활용되고 있는 질환이 있을까요? 제일 핫한 분야가 이제 그 NK 셀, T셀, 뭐 그런 카티셀 뭐 그런 것 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그 분야가 가장 핫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면역 관련된 질환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들, NK 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언론에서도 핫하게 다뤄지긴 했는데 그렇게 수술을 후에 자기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세포를 배양해서 자기가 투여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 끝난 이제 눈물의 여왕에서 김지원이 T셀, NK셀인가요? T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독일로 날아갔지만 T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이제 다른 대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 하고 나서 저희 이게 동종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진짜. 그쪽으로. 어떤 이야기죠? 네,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 좀 다뤄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의약품으로서의 줄기세포도 굉장히 큰 이제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뭐 치과 치료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완전 손상되지 않으니까 정상세포가 되게 많은데 일부 손상된 세포를 조금 빨리 회복시키는 걸로 또 줄기세포가 사용되기도 하곤 했었어요. 줄기세포 치료제는 정말 옛날에 그 황우석 사태 때 엄청나게 파장이 컸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그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이 사실 그 황우석이라는 한 명의 사람의 정말 교주를 모시듯 이렇게 되어 있었고, 사실 그 이후를 보면은 한국 안에서 시술하기가 너무 힘든 영역이어서 해외에 나가서 또 불법 시술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 규제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이 뭔가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게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첨생법의 개정안이 올 2월 달,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발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니즈는 아주 크고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단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그 효과, 그다음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조건부로 좀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특구가 되면서 이제 원래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던 거를 지금 거기 특구안에서 심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위험, 저위험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가 되면 바로 임상을 할 수 있고, 특구 지정되어 있는 청주 내 병원에서는 임상 단계에서 바로 시술을 할 수 있고, 특히 돈을 받고 시술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시약처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임상이 진행이 되고 돈을 받고 시술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충북으로 와야 되겠네요. 네.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네네. 충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그래서 항상 어서 오송. 빨리 오성. 너무 좋송. 저는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엑소좀이라는 영역이 또 하나 새롭게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죠? 예전에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제일 처음 뜬 이유가 생쥐 척추를 인공적으로 끊은 다음에 그 신경세포, 줄기세포를 집어넣었더니 신경이 이어지더라라는 것 때문에 줄기세포가 만능이다라고 막 이렇게 포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 들어간 줄기세포가 역할을 한 건 맞는데 그 새로 들어간 세포가 이어주질 않아요. 옛날 세포가 회복되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새로 들어간 줄기세포들은 2, 3일 안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는데 그 줄기세포 안에 있던 성분들이 뭔가를 전해줘가지고 회복력을 도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줄기세포에서 분비된 엑소점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세포의 회복이나 아니면 장기 회복을 돕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엑소점에 대해서 이제 한동안 많이 치료제를 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뭐 기업들도 국내에 좀 많은 것 같아요. 100개 넘는 기업이 엑소좀 관련 네.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그 엑소점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엑소점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품질이 돼야지 어떤 품질이 치료 효과를 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허가가 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성분이 치료 효과가 되는지를 알고 그 치료 효과를 지닌 성분들을 잘 포함한 엑소점을 만들 수 있다면 허가가 잘 될 걸로 생각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엑소좀도 여기 지금 특구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구에 들어가 있긴 해요. 아, 근데 이제 여기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니까 엑소점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전달체로 쓰니까 지금은 RNA 치료제로 쓰고 있는데 RNA도
유전자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는데 저희는 다른 전달체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유전자 가위하는 것들도 지금 이제 탑재해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 다양하게 또 연결이 되어 계신 우리 엔잡러 김국 기사님. 네. 모르는 영역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충북이 이 글로벌 혁신 특구가 되면 향후 기대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몇 년 정도 뒤면은 요거 탁 발화가 될 것 같다. 어려운 일이죠. 이게 첨단 재생의료 기업들이 원하는 분야, 예를 들면 연구자 임상으로 썼던 자료들을 그 인허가에 실제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약처와 복지부 간에 좀 더 협력하거나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밋빛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특구를 통해서 새로운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사례가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암 환자가 있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진 것들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갔다 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 아주 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심에 바로 충북이 있었네요. 네. 첨단 재생 의료 분야도 충북이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아, 세상을 구하는 바이오 이야기 두 번째, 저희가 충북에 최근에 있었던 특별한 뉴스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바이 남매입니다. 남매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